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윤호정 실장, 하나증권 여의도 영업부 김가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호정 실장님 먼저요. 네.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밀려났는지부터 좀 분석을 드릴게요. 근데 주식시장에 거래 자체가 오늘은 정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중 거의 뭐 마감 때쯤 봤는데 거래 대금이 2조 원대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은 어저께 이제 실망감이 좀 다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망감 중에서 내용을 좀 뜯어다 보면요. 일단 ESFS하고 지금 ESM을 통해서 그 채권 시장에 대한 그 안정적인 협조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채금리 상승이 통화정책 경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언급을 좀 우호적으로 했다. 즉 바톤은 9월 6일 있을 ECB 회의로 넘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선방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화학주에서도 지금 화학주는 좀 하락하는 부분, 정유주는 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 약세를 지속했던 LG 관련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동안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 다소 좀 부각이 됐던 제일모직, 뭐 SDI, 삼성전기 등등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 모습, 좀 다소 좀 방향을 좀 가늠하기가 힘든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들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죠. 뭐 행동이 없는 말뿐이었다 이러면서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자, 김가별 과장께서는 또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한편에서는 그렇거든요. 곧 나올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라면서 아직도 기대를 거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곧 나올 거야라는 기대는 어찌 보면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를 해준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물론 수직으로 하락을 했지만 바로 수직으로 솟구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간단히 표현을 하면 단일국이라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정책을 만약에 제가 할 때 만약에 제가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화 담당을 할 수 있는 뭐 드라기 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약 단일국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정책을 먹일 수 있고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어찌 보면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빨리빨리 투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드라기 총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뭐 독일에서 한마디 하고 프랑스에서 한마디 그렇죠. 하고 이탈리아에서 한마디 하고 뭐 어려운 스페인에서 한마디 하고 그리스에서는 또 놔주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드라기 총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적시적소에, 즉 어찌 말하면 타이밍에 맞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잃는 순간에 결국에는 그 정책은 또 무의미화되고 그러면 또 드라기 총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을 때 뭐가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하방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1800부터 1900 박스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80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으니까. 근데 1900 이상으로 바로 솟구치려고 하면 뭐가 있을 거야가 아니고 뭐가 실행이 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그게 뭐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뭘 거야? 라고 하다가 갑자기 몰라. 옆에서 몰라. 아니면은 뭐 옆에서 야, 그게 뭐가 맞아?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계속 좀 반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방을 단단히 지금 지지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 하방 경직성을 노린 매매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기다림이 어찌 보면 수익을 좀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할 때는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하시고요. 파실 때는 좀 빨리 파시는 그런 면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드라기 총재 말도 똑같았듯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주가가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뭘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다는 순간 주가는 분명히 움직입니다. 심리 자체가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바로 팔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심리가 부정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더 갈까 안 갈까? 더 갈까 안 갈까 고민을 하다가 더 안 갈 것 같으면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더 갈 것 같다 하면은 그때 다시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로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박스권 매매에서 어쩌면 가장 키포인트는 기다림이라고 매수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도 시점에서는 어쩌면 한 템포 빠른 매도가 어쩌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매매에 나선다고 해도 목표 수익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유로존의 경우는 사공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죠. 배가 목적지까지 가는데도 안전하게 가는데도 네. 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시장에서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상승폭현 종목이 있는데 이건 또 윤호정 실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지수가 밀려나는 가운데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왜 이런 거예요? LG전자는요. 종종 느끼는 거지만 지수가 밀려날 때 간혹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한 그때부터 이제 네.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요. 이번 반등장에서의 첫 신호탄이 LG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바닥에서 거래량을 틔우면서 수급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올라간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북미에서 5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문화. 네. 예.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다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문화에 상당히 국제적인 글로벌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LG그룹 역시도 지금 피처폰의 신제품 출시를 다소 줄이고 스마트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어떤 사후 AS 관리도 양호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하반기에는 어떤 실적에 대한 스마트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소 좀 애플이 좀 쉬고 있을 때 삼성전자하고의 갭은 좀 이진권으로서 좀 많이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의 주가 수준이라고 하면은 하반기를 봤을 때 다소 나쁘지만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약 대차 잔고 거래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쇼커버링성 물량도 지금 좀 유입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까지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윤호정 실장께서는요. 이 가운데서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네라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요. 그래도 좀 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왜냐면은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향후 지금 미니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아이폰 5도 있고요. 네. 출시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사에 이제 지금 터치셀 같은 경우에도 인셀, 온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동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어떤 캐파 능력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2분기까지 실적 부분이 다소 안 좋았던 총당근 부분도 다 쌓아놨기 때문에 3분기에는 다소 좀 외부 변수만 없다고 하면은 실적 부분은 점진적으로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LG그룹주 가운데서는 LG디스플레이 관심 있게 보신다. 김과배 과장께서는 LG그룹주 어떤 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또 들어볼게요. 이거 요즘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네네. LG그룹주들에 좀 네.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려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네, 그런 것 들어서요.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은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이런 아주 팩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호정 실장님도 말씀을 다 해주셨고 했지만 저는 어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요 항상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요. 네네.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삼성에 대한 거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LG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거야라는 배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 기업을 지금 다투고 있고 글로벌 1위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면서 실적 발표 날까지 주가지수를 올려주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순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각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개의 우리나라의 어쩌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갭이 너무 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계속 기대를 막 몰아가는 동안에 LG전자는 소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LG전자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라고 하지만 결국에 실적 닦아보면 예상치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괜찮아질 거야. 생각보다 네. 항상 늘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적자 날 거야 이렇게 했지만 결국 까보니까 괜찮았어. 네, 충당금 부분 빼면 흑자 났어. 이런 식의
뭐 부분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떤 걸 건드릴까라고 보면 높이 고점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에서 1900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가볍게 내가 손을 대서 가볍게 수익률을 얻어가면서 뭐 가볍게 내가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본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에 과연 삼성을 건드릴 것인가 LG를 건드릴 것인가 IT는 좋다고 하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LG 쪽으로 조금 관심을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게 뭐 주도주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잠깐의 수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네네. 뭐 그냥 딱 보셔서 이게 뭐 수익이 폭발적으로 많이 날 거야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또 퀘스천마크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눌림목 부분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다시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과연 낙폭과대를 많이 보였나? 눌림목이 주어졌을 때 삼성전자가 낙폭과대를 보여서 기대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시 삼성전자를 사겠죠. LG전자를 버리고 그럼 다시 또 LG전자는 주가가 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또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분석하면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이 심리를 덧붙여 줄 수 있는 게 바로 팩트 부분이 받쳐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점유율이 올라갔다. 그럼 굉장한 좀 호재거리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그런 팩트가 발생하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5가 출시가 되니까 얘네 부품 공급량이 늘어날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 그러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덩달아서 이렇게 해서 엮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들이 다 묶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LG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어요. 주식시장이 네. 참 그렇죠. 펀더멘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리 싸움입니다. 주식시장. 뭐 100%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밀려나고 실적 발표 이후에 LG그룹주들은 조금 올라가는 거. 이거 좀 과거 흐름을 좀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다음 실적 시즌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아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LG그룹주 가운데서 탑픽은 LG 디스플레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전자를 거의 뭐 동급으로 조금 보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폰 5를 뒤에 엎었기 때문에 저도 최선호주라고 말을 하면 팩트로만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를 말을 하고 싶지만 LG 전자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워낙에 낮아져 있던 게 좀 사실이거든요. LG 전자에 있어서는 뭐 결국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돼서 거의 죽다시피 말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LG전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팩트로 밀어줄 수 있는 건 LG 디스플레이를 최선호주로 보지만 심리적으로 조금 봐줬을 때는 LG전자가 더 밀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종목을 이제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이렇게 몰빵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게 좋다고 좀 말을 하듯이 이런 경우에서도 LG전자가 갈까, LG 디스플레이가 더 갈까라는 걸 좀 참고를 했을 때 그냥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중에서 뭐 반반을 나눠 가시던지 아니면 뭐 내가 봤을 때는 LG전자 부분이 더 괜찮아 보여라고 말씀하시면 LG전자 부분을 더 포션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자, NHN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오늘 시작해서 장중한 때 3% 이상 올랐고요. 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최근 흐름이 조금씩 점점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어서요. 윤호정 실장께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LG에 이어서 이제 NHN도 지금 이번에 고가를 쓰고 있는데요. NH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의 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 지금 라인의 스티커 부분이 300억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네이버 재팬에 100여 개의 모바일 게임 출시와 그에 따른 트래픽 증가가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NHN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바일 그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지금 쿼리 증가, 모바일 쿼리 증가하고 그리고 광고 증가와 단가 인하로 해서 단가 증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 부각이 된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그 모바일 광고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외형 성장 지속과 이제 이 개선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NHN 같은 경우 지금 신사업 성장의 확대 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9일날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매출이 약 5,888억이고 영업이익이 약 1,65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미 주가의 부분이 실적 부분을 선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익 실현 조금 해두는 것이 더 낫겠네요. 네, 실적 발표에 앞서가지고 예. 이익 실현 일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주말에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고용 지표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이준희 앵커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